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심부름시킨 대위, 법원 군 징계 적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부하 장교에게 빨래를 떠넘기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직속 상관이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지법행정일부는 육군 모 사단의 대위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포대장을 맡은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하 장교 B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서 이 문장은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거쳐서 폭행을 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장난을 빙자해서 이제 폭행을 이제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야근 중인 B 씨에게, 부하 장교죠. 부하 장교 B 씨에게 내 차 방전될까 봐 시동 켜 놓았으니까 새벽에 시동을 꺼라라고 시켰고, 보름쯤 뒤에는 전투복 등이 담긴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때 내 빨래 해 놓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종의 갑질 행위를 이제 한 것입니다. 2020년 7월에는 전투복과 아내의 짐을 택배로 보내라고 시키는가 하면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중국집에서 양장피와 소주를 사오라는 심부름도 시켰다.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지휘관인 A씨는 부하장교 B씨에게 폭행을 약 4개월 동안에 걸쳐서 10여 차례 행사를 했고, 그리고 사적인 갑질 행위를,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갑질 행위를 강요하고 이제 행사한, 의무 없는 일을 이제 강요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징계 사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로 근신 7일에 징계 받은 A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징계 사유로 인해서 근신 7일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A씨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는 없는, 징계 종류에는 없는 그런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제가 네이버 이런 데서 이제 답변을 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일단 징계 항고라고 하는 것은 군인, 군무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제 항고로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징계 처분장을 이제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불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위인데, 군인의 경우에는 이 징계 처분의 종류가 파면해임, 강등, 정직, 여기까지가 이제 중징계이고, 감봉, 근신, 견책이 이제 경징계입니다. 이 중에서 근신 7일에 근신 징계 처분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병사, 용사인 경우죠. 병사의 경우에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이렇게 징계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는 좀 다릅니다. 군무원의 경우에는
근신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파면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신 7일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A씨는 근신 7일에 징계 처분을 받고 이제 항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 전에 그 항고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고를 제기한 결과 만족스럽다, 뭐 구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A 씨는 뭐 그것으로서 이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종결된다는 의미는 그 상대방인 피항고인 측에서 그 항고 심사 결과에 불복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항고 심사 결과에서 구제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항고인이 이에 불복해가지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항고를 제기했는데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기각된 경우에는 그 항고인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 항고인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1심, 2심, 3심까지 제기할 수가 있고, 소송 절차로 들어와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받은 피고, 양 당사자 모두가 항소 및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 내가 패소를 했다라고 하면 원고든 피고이든 이에 불복해서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있고 2심까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씨는 근신 7일에 징계를 받고 나서 이제 항고를 했지만, 30일 이내에 항고를 했지만 기각이 돼서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행정소송, 이제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폭행한 적이 없다, 이제 폭행 사실을 이제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시동을 끄도록 지시하거나 개인 세탁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택배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준 것일 뿐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실 부인했고, 갑질, 사적으로 지시한 사항을 전부 다 이제 부인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대 내 동료들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이야기를 병사들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 이거를 토대로 해서 판단기관인 법원, 재판부에서는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과 술자리 동석 강요, 이것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씨가 그 대위죠. A씨가 징계를 받은 A씨가 스스로 자필 진술서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인정했었다. 자필 진술서,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사적 지시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도 이제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비위 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지속성,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행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음에도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그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단은 이 비행위 전반지 전 내용을 고려를 하면 그 비행위, 그러니까 그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서 가볍게 평가될 수 없는데, 이번에는 이 사안은 가볍다, 오히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7일에
7일에 근신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7일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이제 그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급이 낮은 다른 군인에게 폭행, 사적 지시 등을 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기피 현상을 유발해 국방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강 확립과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 7일의 근신 처분, 이 대위 A씨가 저지른 그 비행행위, 징계 사유, 뭐 이것으로 인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이제 공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징계 처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공익과 그로 인해서 이러한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공익으로 인해서 그 A씨가 그 받는 불이익, 7일의 징계, 7일의 근신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공익과 A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 원고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서 이 공익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익이 A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크기 때문에 7일에 근신 처분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 이것은 이제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그 판시의 결론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물론 이 A씨가 행정소송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징계 사유가 전부 다 부인되고 실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러한 징계 사유로 삼았던,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징계 사유로 삼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된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이 징계 처분은 부적법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그러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공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크느냐, 공익이 크다 그러면 그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불이익이 크다 그러면 이제 감경해주고, 그러한 이제 논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뭐 이익 형량의 원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구별해가지고 어느 것이 크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감경 여부를 이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받게 되는 법적 권리구제 수사하는 방법으로서 항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